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드디어 최신 기출형 문제 4회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회를 풀어보시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거라 저 독고리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만든 교재랑 같이 하시면 더욱더 합격에 가는 지름길이 보이시게 됩니다. 교재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랑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이거나 그랬죠? OR 함수 써볼 겁니다. 6월 9일이 빈 셀이라면 is 블랭크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에 대해서 학년, 반, 이름, 6월 9일 출석수 열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V3부터 입력해 볼 거고요. 결과는 X3에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기본 작업 1시트 한번 클릭하시고요. 고급 필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조건을 여기에다 쓰래요. V3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조건이라고 한번 적어보죠. 조건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럼 는 하시고 이거나 조건이니까 OR 한번 써볼게요. 자, OR 탭. 자, 문제 보시죠. 출석수가 얘 한번 찍어보세요. 얘 찍고 작다. 뭐보다 작대요? 중앙값보다 M2 메디안에서 탭하시고 전체 출석수를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F4를 눌러주시고 괄호를 닫아주시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출석수가 출석수 중간값보다 작거나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요 뒤에다 콤마 하시고요. 자, 이제 is 블랭크 써볼게요. is is 블랭크에서 탭. 그 다음에 6월 9일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이 뜻이 뭐예요? S4가 빈칸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OR에 대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닫는 괄호 하시고 엔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목만 나오게 하라고 문제가 돼 있죠? 자, 우리 한번 찍어볼게요. 학년 찍고 컨트롤 누르시고 반, 그리고 이름, 6월 9일, 그리고 출석수입니다. 컨트롤 C. 얘 어디에 나오게 하래요, 여러분? 자, X3 찍어볼게요. 컨트롤 V.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준비 작업은 다 끝나신 거예요. 밖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자, 따라해 볼게요. 데이터의 고급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다른 장소의 복사 눌러주시고요. 목록 범위는 다 지워볼까요? 우리 직접 잡아보죠. B3부터 T31까지 잡고요. 조건 범위 클릭해 볼게요. 자, 여러분 조건 범위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 이렇게 나는 요 제목들만 나오게 하겠다 이 소리예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1번 문제 고급 필터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기본 작업 2시트에서 조건부 서식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월이 홀수인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 노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면서 그랬으니까 AND 조건 들어갈 거고요. 열 번호는 칼럼, 그리고 월이 홀수라면 해서 month랑 is odd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3월 3일부터 이렇게 다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홈 들어가셔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요거 클릭하시고요. 요 밑에 빈칸에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조건이 뭐였냐면 AND 조건으로 출발해보죠. 자, 는 한번 해보시고 AND하고 괄호 열어볼게요. 자, 우리 홀수라면 이런 조건이죠. is, odd, 괄호 열고 뭐가 홀수라면 열 번호가 홀수라면 COL UMN 괄호 열어볼게요. 어디에 열 번호가? 요 첫 번째 데이터의 열 번호가 얘 찍고 그 다음에 열 전체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할 땐 F4키 한 번이고요. 닫는 괄호 두 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다 메모하세요. 열 전체는 F4키 한 번이에요. 우리 그동안 행 전체 할 때 F4키 두 번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콤마 한번 해보시고요.
자, 또 해볼게요. is odd 괄호 여시고 월값이 months 괄호 열어볼게요. 어디에 월값이 요 3월 3일 역시 열 전체니까 F4키 한 번이고요. 닫는 괄호 두 번인데 자, 요게 뭐라고요? 월의 값이 홀수라면 이제 end에 대한 마무리 지어볼게요. 닫는 괄호 하시고 네, 됐습니다. 서식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요 채우기 들어가셔서 노란색 클릭해 볼게요.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 조건에 맞으면 열 전체에 노란색을 넣겠다 이 소리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2번 조건부 서식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시트에서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해볼 겁니다. 어디에? T4부터 T31 영역에 해볼 겁니다.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해 보겠습니다.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해 보겠습니다. 워크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구조만 보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트 보호, 통합문서 보호 모두 암호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작업 3번 들어가시고요. 저랑 시트 보호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T4부터 쭉 다 잡아보시죠. T31까지 이렇게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 탭 들어가시고요.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요거 두 개 체크하시고요. 우리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검토 탭 들어가서 시트 보호 들어가서 잠긴 셀의 내용과 체크되어 있죠? 잠긴 셀, 잠기지 않은 셀 이렇게 두 개 체크된 거 확인하면 됩니다. 더 이상 선택할 건 없고요. 암호도 지정하지 않을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검토 탭에 통합 문서 보호 들어가서 구조에 체크되어 있죠? 우리는 구조만 보호할 거고 역시 여기도 암호는 지정하지 않을 겁니다. 확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 5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표 1의 코드와 표 2를 이용해서 구분과 성별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분과 성별 사이에 빼기자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구분과 성별 사이에 빼기 기호를 추가해서 표시할 거고요. 우리 결합하는 함수 concatenate랑 vlookup 함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 들어오셨죠? 우리 계산 작업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 구분 성별에다 클릭하시고 우리 vlookup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는 하시고 vel 써볼게요. vlookup에서 탭 fx. 자, 여러분 저희 이거 찾을 거예요. bm 찾아볼게요. bm 얘가 찾을 값입니다. 두 번째 어디서 찾겠냐 이거죠? 여기 코드부터 이렇게 잡아볼까요? 여기에서 찾을 거고 쟤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여서 F4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뭐 갖고 올 거죠? 처음에 구분을 갖고 올 거예요. 얘가 몇 번째 칸에 있어요? 두 번째 칸에 있죠? 2라고 적어보고 네 번째 정확한 값 찾을 거니까 0이라고 쓰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긁어서 컨트롤 X 하시고요. 우리 결합하는 거 concatenate 해볼게요. con concatenate에서 탭 fx. 자, 그럼 첫 번째 칸엔 컨트롤 V고요. 두 번째 칸,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이거 다음에 뭐가 결합돼야 돼요? 빼기가 결합돼야 되죠? 빼기 넣어주시면 되고 세 번째 칸도 컨트롤 V예요. 왜 컨트롤 V 했냐면 이번엔 성별 갖고 올 건데 여러분 아까 구분은 두 번째 거였는데 성별은 몇 번째? 세 번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2를 3으로 바꿔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2에다 클릭하시고요. 3이라고 바꿔볼게요. 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죠.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2번입니다. 가입 나이, 코드, 그리고 표 3을 이용해서 가입 금액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랑 매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가입금액 한번 구해볼게요. 이 문제 별표하시고요. 꼭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가입금액에 클릭하시고요. 우리 는 하시고 인덱스 들어가 볼게요. 영어로 IN, 인덱스에서 탭, FX, 우리 확인 누르시고요. 여러분 인덱스의 첫 번째 칸은 순수 범위만 잡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12,800원부터 여기까지. 얘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F4 한 번만 눌러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 우리 BM, SM 이걸 찾을 거거든요. 몇 번째 줄에 해당하냐 그래서 매치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MATCH 괄호 열어보시고요. 저희 이거 찾아볼게요. BM 찾을 거예요. 여기 있는 BM, 콤마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여기서 찾을 거예요. 쟤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F4키 누르시고 콤마 우리 정확한 값 찾을 거거든요. 0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찾을 값, 찾을 범위, 그리고 정확한 값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행값을 찾았고요. 세 번째 칸 클릭해서 이제 이 나이를 찾을 거거든요. 24세 여기에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찾아볼게요. 똑같이 매치해보죠. MATCH 괄호 열어보십시오. 자, 이번엔 나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 24세 찍고요. 콤마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어디에서 찾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찾을 거예요. 0세부터 60세, 70세까지. 쟤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여서 역시 F4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왜 이거를 안 잡고 이거를 잡죠? 여러분 이거 안 잡는 이유가 이걸 잡아버리면 10세 미만은 못 찾아요. 예, 자기보다 큰 값을 못 찾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잡는 거예요, 위에 거. 자,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콤마 하시고 여기에다가 1이라고 쓰면 돼요. 비슷한 값 찾아야 되죠? 왜 콤마 1이에요, 여러분? 나 24세 찾을 건데 여기 24세가 없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돼서. 자, 그래서 찾을 값, 찾을 범위 비슷한 값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순수 범위 행과 열 갖고 왔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채우기 핸들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표일의 가입 나이와 표사의 나이를 이용해서 우리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M21 영역부터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수가 0보다 크다면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 뒤에 명자를 들어가게 할 겁니다. 이렇게 07명, 그리고 그 이외에는 미가입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면 미가입 이렇게 나올게요. 자, 프리퀀시랑 텍스트 if를 이용한 배열수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랑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M21부터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요. 우리 빈도 구하는 프리퀀시 해볼게요. 는 하시고 FR이 프리퀀시에서 탭, FX. 자, 그럼 이렇게 띄워졌으면 여러분 보세요. 데이터 어레이 이거 나이잖아요. 나이를 다 잡아주시고 네, 두 번째 빈도 범위 여기 잡아야 돼요. 자, 10세부터 70세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어때요? 나오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범위 해제하지 마시고 는부터 이렇게 는 빼고 컨트롤 X 우리 많이 해봤죠? 자, if 들어가 볼게요. 탭 fx.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컨트롤 V. 자, 이 프리퀀시 식이 0보다 크다면, 자, 크다 하시고 0 써보세요. 이 프리퀀시의 숫자가 이 결과값이 0보다 크다면 이런 소리죠. 그럼 여기에다 클릭하시고 우리 텍스트 함수 써볼까요? text 괄호 여시고 자, 컨트롤 V 바로 하시고 이 결과를 콤마 서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돼요. 큰 따옴표 하시고 00명 쓰시면 돼요. 따옴표 닫고 괄호 닫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결과를 그죠? 이 두 자리 숫자의 명자로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이 뒤에 닫는 괄호는 텍스트에 대한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텍스트 괄호 연고의 마무리예요. 그럼 세 번째 칸 클릭하시고 그러면 빈도 범위가 0보다 크지 않다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여기다 한글로 미가입 쓰시면 돼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4번 문제 저 독고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입 나이 코드 가입 기간을 이용해서 줄 그어보세요.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if 에러를 맨 마지막에 할 거고요. 에버리지 if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번 문제 풀어볼 텐데 저는요 이 4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배열함수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배열함수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저기 하진 않지만, 자, 배열함수도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배열함수에서 조건을 여러 개 쓰는 그런 방식도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백문이 불여 일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타자를 두들기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편하세요. 안 되시는 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클릭해 볼게요. P22입니다. 자, 우리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 클릭하셨으면 여기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저랑 배열 수식 출발해 볼게요. 는 하시고, 자, 배열 수식입니다. 평균 구하는 AV 써볼게요. 에버리지에서 탭, if 탭입니다. 자, 우리 여기는 조건이 3개가 들어가요. 어떻게 3개가 들어가냐면 나이, 그리고 코드, 그리고 가입 기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조건이 2개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코드도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0세 이상 이렇게 조건 하나, 그리고 20세 미만 이렇게 3번째 조건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여러 개 만족하는 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에버리지 괄호 if 괄호 하셨으면 조건이 여러 개니까 괄호를 한 번 더 열어보시고, 자, 쉬운 것부터 찾아볼게요. 우리 BM 찾아볼까요? 자, 범위를 다 잡아볼까요? 여기 코드 범위 다 잡아보세요. 코드 요렇게. 그리고 F4 누르시고요. 얘가 같다는 뭐랑 같다면 요거 BM이랑 같다면, 얘는 세로 방향이니까 F4키 몇 번이에요? 세로 방향. F4키 3번.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괄호 닫고 곱하기 또 괄호 여시고 2번째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이가 0세 이상이라는 걸 해볼게요. 자, 나이를 범위를 다 잡아볼게요. 저는 화면이 작아서 밑에부터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F4 눌러볼까요? 자, 이번에 크다 해볼게요. 크거나 같다. 자,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요거 0세 이상. 얘 찍고 얘는 행고정 하셔야 되죠. F4키 2번이에요. 하나, 둘, 0세 이상이니까. 자, 조건 하나 또 끝났으니까 괄호 닫고 곱하기 또 괄호 열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조건 다시 한번 나이를 잡아보죠. 나이를 잡고 F4키 누르시고, 자, 미만이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작다. 뭐보다 미만인 거예요. 20세 미만. 얘 찍고 얘도 행고정이죠. 그래서 F4키 2번입니다. 자, 조건 끝났으니까 괄호를 닫아볼게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여기 2번째 괄호부터 여기까지. 얘가 이제 코드에 대한 조건이에요. 여기 코드 범위에서 BM이라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얘는 F4 3번 했죠. 열고정. 그 다음에 얘 나이가 0세 이상이에요. 요거 했어요. 0세. 요 가로 방향이니까 F4키 2번. 또 얘는 요 나이가, 그죠? 이 나이가 20세 미만이라는 조건이에요. 이것도 가로 방향 가셔야 되셔서 이렇게 F4키 2번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억나십니까? 배열 수식에서 if문의 조건이 끝나면 요 맨 뒤에다 콤마로 마무리하는 거죠. if에서 조건이 끝나면 콤마. 그 다음에 어디에 평균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입 기간에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위로 올려주시고 가입 기간을 이제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F4키 한번 누르고, 자, if가 들어간 배열 수식 마무리는 닫는 괄호 2번이었어요. 여기 검정색으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식에 에러가 났다면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오죠. 이게 에러가 났다면 공백으로 표시하라. 자, 해볼게요. 는부터 쭉 가볼게요. 는 빼고 컨트롤 X if 에러 들어가 보죠. if 에러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컨트롤 V 하시고요. 요 밑에다 자, 에러가 났다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공백, 따옴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요. 채우기 핸들 해보죠. 밑으로 한번, 또 옆으로 한번, 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얘네들은 에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FN 가입 상태를 작성해서 표일에 가입 상태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FN 가입 상태는요, 가입 기간, 미납 기간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으로 할 거고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 미납 기간이 0이면 정상, 2를 초과하면 휴먼, 그 나머지는 미납 기간과 개월 미납을 연결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할 겁니다. 1개월 한 칸 띄고 미납.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우리 if랑 AND 연산자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아시죠? 이렇게 한 줄 쓰고 엔터 한번 눌러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입 상태에다 클릭하고 우리 함수 한번 만들어 보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눌러볼게요. 자, 그럼 삽입의 모듈입니다. 눌러보시죠. 여러분 교재 보시고요. 한 줄만 여기다 써보시죠. 자, 이렇게 쓰셨으면 엔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엔터 2번만 더 치고 이렇게 가운데 해볼게요. 너무 붙어 있으면 이게 쓸 때 되게 좀 답답해 보여요. 그냥 쓰셔도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럼 문제 읽어보면서 저랑 같이 하죠. 우리 조건할 때는 그냥 문맥 순서대로 가는 게 좋아요. 자, if 한번 해볼게요. if 한 칸 띄시고, 자, 한글로 써볼까요? 미납 기간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가입 기간보다 크거나 같다면 영어로 then 이 조건이 맞다면 FN 가입 상태 있죠? 요거 긁어서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해보죠. FN 가입 상태는 뭐라고 넣어요? 여기에다 큰 따옴표로 한글로 해지 예상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따옴표 닫고 엔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볼까요? else, if 한 칸 띄시고요. 자, 미납 기간이 0과 같다면, 예, 미납 기간이 0이라면 then 해볼까요? 이 조건이 맞다면, 자, 그럼 컨트롤 V 하시고 얘는 어떤 상태예요? 큰 따옴표로 정상의 상태죠. 엔터 해볼게요. 자, 또 해볼게요. else, if 자, 미납 기간이 크다, then 이 조건이 맞다면 미납 기간이 2개월보다 크다면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컨트롤 V. 자, 가입 상태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큰 따옴표로 한글로 휴먼 보험입니다. 따옴표 닫고 엔터. 그리고 나머지들은 else 해볼게요. else, else 컨트롤 V 하시고 자, 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 맨 처음에 미납 기간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한 칸 띄고 end 그리고 한 칸 띄고 미납 기간이라는 그 값 뒤에 무슨 글자를 붙일 거예요. 큰 따옴표 하시고 한글로 개월 미납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 엔터 하시면 돼요. 자, if의 끝이니까 이제 여기다 뭐라고 적어요? and if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보다 크거나 같다면 해지 예상이고요. 0이라면 정상, 2보다 크다면 초과라면 휴먼, 아니라면 미납 기간에 개월 미납이 들어가게 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 가입 상태에 클릭하시고 fx 자, 여기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 볼게요. 사용자 정의. 자, 가입 상태 보이시면 확인. 하나씩 클릭해 보죠. 가입 기간, 그리고 미납 기간입니다. 이렇게 찍어 보시면 돼요. 확인 눌러 주시고요. 채우기 핸들 걸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5번 문제, 계산 문제 5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분석 작업 문제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유치원 파일에 출석부 테이블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할 거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학령하고 반은 행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성별은 열입니다. 그리고 출석수랑 학생수 보이시죠? 요건 바로 시그마 값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출석수는 값 필드의 셀 서식에 숫자로 표현해 볼 거고요. 이름 필드는
개수로 계산하고 학생수라는 이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9번으로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석 작업 1번 가셔서 우리 외부 데이터로 피벗 테이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한번 눌러보시고요. 기타 원본에서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눌러주시고 확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뜨면 여러분 문제 보세요. 유치원 찾아볼게요. 이렇게 내리셔서 유치원 클릭하시고 확인입니다. 자, 그럼 출석부 테이블 보이시죠? 예, 클릭하고 화살표 눌러서 몽땅 들어오게 하고요. 다음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그럼 여기서도 할 거 없어요. 다음, 또 다음, 마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 거고요. 우리 교재 보시면 B2에다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래그 앤 드롭 좀 해보죠. 학년을 행으로 끌어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을 끌어다 볼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성별을 열에다 끌어볼게요. 자, 그러면 출석수를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서 시그마 값으로 끌어다 놓고요. 여기 화살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시 형식 들어가시고요. 숫자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또 확인입니다. 자, 이번엔 이름을 드래그 앤 드롭 해볼게요. 시그마 값에.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눌러서 역시 값필드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있죠? 여기를 지워주시고요. 여기다 한글로 학생수 이렇게 적어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세요. 디자인 메뉴 들어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표시, 그 다음에 부분합 한번 눌러보시고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 스타일 눌러볼게요. 밝게 여기 있죠. 이렇게 갖다 대면 피벗 스타일 밝게 9라고 나옵니다. 얘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분석 작업 이시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2부터 81까지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남녀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게 해볼 겁니다. 자,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될 시는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역 안에 클릭할 때는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도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분석 작업 2번 들어가셔서 저 유효성 검사 같이 해볼게요. 범위 좀 잡아보죠. D2부터 쭉 다 잡아볼까요? D81까지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럼 들어가 보죠.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설정 값에 모든 값 보이시죠? 이거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원본에다 클릭한 다음에 우리 한글로 적어볼까요? 남, 그리고 콤마 하시고 여 이렇게 써볼게요. 남녀의 목록이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설명 메시지 클릭해 볼까요? 제목에다 써볼게요. 한글로 성별, 그리고 설명 메시지는 성별 한 칸 띄고 입력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클릭해 볼게요. 우리 여기 화살표 눌러서 경고 클릭해 보세요. 요 아이콘 나타나도록 할 거고 제목에다 써보죠. 입력 오류 이렇게 적으시고요. 오류 메시지 클릭한 다음에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느낌표 한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눌러보죠. 네, 되죠? 여러분 여기 클릭하니까 이렇게 성별과 성별 입력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동 써볼게요. 동 엔터 한번 쳐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입력 오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취소 누르시라 그랬죠? 그리고 이 상태로 자, 여기까지 유효성 검사가 끝난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기능 보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성별, 출석수의 합계와 반별 이름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정렬은 성별을 오름, 2차는 반을 오름차순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안에 클릭해 주시고요. 데이터에 정렬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분합하려면 정렬부터 먼저 해야 돼요. 1차 정렬은 성별 클릭하시고 오름차순, 기준 추가 눌러서 2차 정렬은 바늘 오름차순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데이터 누르셔서 우리 부분합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뭐 갖고 정렬했죠? 1차 정렬은 성별이었어요. 성별, 별. 문제 보세요. 성별, 별. 찍어보세요. 그리고 출석수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출석수 체크됐고 합계 체크됐네요. 처음에 할 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남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0. 자, 그럼 요 안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다시 한번 데이터의 부분합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부분합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없애고, 자, 여기 화살표 눌러서 그룹화할 항목을 반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반별이 되는 거예요. 이름의 개수를 구할 거거든요. 함수는 개수. 자, 기존에 체크됐던 거 없애고 이름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별 이름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할 때는 요 체크 이렇게 없애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분석 작업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기타 작업 저 독고리가 같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C17부터 21까지 영역을 중국 CNI 계열로 추가하고 보조축으로 해보겠습니다. 단 계열 추가 시 가로축의 레이블 범위는 B17부터 B21 영역으로 해보겠습니다. 세로값 축의 제목은 세로 제목으로 지정하고 그림과 같이 피투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세로값 축의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는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범례는 위쪽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세로값이죠. 최소값은 1150, 최대값은 1250입니다. 얼마씩 증가해요? 10씩 증가하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미국 USD 계열의 표식 종류를 이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기호로 표시할 거고요.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부드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3월 16일 요소에만 값을 표시할 거예요. 여기 값 보이시죠? 이렇게 해볼 거고 위치는 아래쪽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타 작업 차트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볼까요? 중국 계열 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차트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차트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볼까요? 데이터 선택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추가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럼 계열 이름 여기다 찍고 여러분 써볼까요? 한글로 써볼게요. 중국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써볼까요? CNY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자, 계열 이름은 잡혀졌고 계열값 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잖아요. C17부터 C21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로 항목축 레이블이라고 돼 있죠? 요거 편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래요? B17부터 B21이죠? 자, B17부터 B21 이렇게 잡아볼게요.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국을 보조축으로 한번 해볼게요. 중국 이 꺾은 선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조축 한번 눌러보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축 제목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차트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더하기 버튼 축 제목 요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얘 찍고 여기다 클릭해 보실까요? 수식 입력줄 는 한번 해보시고 자, 어디 셀이랑 연동되게 하래요? B2 얘 찍으시면 돼요.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홈 들어가 보세요. 요 글자 방향 세로 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로값 축 있죠? 요 숫자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축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최소 있죠? 최소값 요거 지어볼게요. 자, 요 최소값 한번 지어보시고요. 써볼게요. 1150. 여러분, 최대값도 지어보시고요. 교재 보시면 1250이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쳐볼게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 단위는 10씩 증가하니까, 그쵸? 교재에서도 10씩 증가하죠? 이거는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법내 클릭해 보시고요. 오른쪽 눌러서 법내 서식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위쪽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미국 표식을 좀 바꿔 볼게요. 이 미국 파란색 꺾은 선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채우기 및 선 눌러보세요. 그러면 표식이라고 있죠? 요거 눌러보세요. 네, 여기 표식 옵션 누르시고 형식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있죠?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스크롤 막대를 끝까지 내리셔서 완만한 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있죠? 교재 보시면 여기에 값이 표시됐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것만 값 표시할 때는 얘를 천천히 2번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한 번, 좀 이따 또 한 번,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입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럼 요 숫자에서 오른쪽 눌러볼까요? 요걸 레이블이라 그러죠. 데이터 레이블 서식. 교재 보시면 얘가 어느 쪽에 있어요, 여러분?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요 필요가 없죠? 요 축 제목은 클릭해서 델키 누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클릭하고 델키. 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차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기타 작업 두 번째 시트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매크로입니다.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총점의 표준 점수가 390이 되려면 수학의 원점수 D6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찾아볼 거고요. 이거를 수학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개발도구 삽입의 단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C2에서 이 3 영역에 생성해 볼 거고 수학 목표 점수 찾기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매크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매크로 한번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만들 땐 밖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저 들어가 보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자, 그럼 여기다 교재 보시고 써볼게요. 자, 여기다 한글로 수학 목표 써볼게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볼게요. F7 찍어보세요. 이 F7 값이 자 들어가 보죠. 여기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자, 그럼 두 번째 칸에다 클릭하시고요. 얘가 몇 점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390이 되려면 세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누구 거 찾으셔야 돼요? D6. 얘 찍어보세요. 얘가 373점이잖아요. 얘가 390이 되려면 이 수학이 몇 점으로 바뀌어야 되냐 이겁니다. 확인 눌러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찾았죠? 저희가 할 작업은 다 끝났어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단추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 눌러볼게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C2에서 이 3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보죠.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수학 목표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네, 저 상태에서 글자 써주시면 되죠. 자, 한글로 써볼게요. 수학 목표 점수 찾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밖에 클릭했다가 이제 그러면 얘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점수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98점 여기 클릭하시고요. 73 뭐 아무거나 넣어보시고요. 요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찾아집니다. 되시죠?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 문제입니다. K5부터 L6 영역의 최소값 100분위수 10, 최대값 100분위수 90, 그라데이션 채우기 주황에 데이터 막대를 적용하는 조건부 매크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G2에서 I3 영역에 작성해 볼 거고요. 이름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단추를 클릭하면 이 조건부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저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매크로 만들어 볼게요. 자,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입니다. 자, 여기다 한글로 써볼게요. 조건부 서식 확인 눌러볼게요.
자, K6부터 K8까지 범위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홈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그러면 기타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데이터 막대라고 보이시죠? 요 최소값 종류 눌러서 100분 이수, 요 밑에 10이라고 돼 있죠? 10 맞죠? 최대값입니다. 최대값도 100분 이수, 여기다 90 이렇게 정해 볼게요. 그리고 요 채우기 있죠? 요 화살표 눌러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우리 주황색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죠. 네, 끝났죠? 밖에 클릭하시고 우리 끝났으니까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볼게요. 자, 그럼 아까처럼 또 단추 한번 만들어 보죠.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 R2 누르시고 자, 범위 한번 잡아볼까요? G2에서 I3까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 확인. 저 상태에서 써 주셔야 되죠. 조건부 서식 밖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 지워보죠. 홈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자, 없어졌으면 밖에 클릭하시고 얘 눌러보세요. 되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크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4회 마지막 문제인 기타 작업 3번 저 독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팡팡요금 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팡팡요금 관리 폼이 나타나도록 해볼 거고요. 폼이 초기화되면 CMB 구분에는 M6부터 N8까지 보호자 동반은 OPTU가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문제 기타 작업 3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디자인 모드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요 팡팡 요금 관리 있죠? 얘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그쵸? 여기에 한번 써볼까요? 한글로 팡팡 요금 관리 점 영어로 show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입니다. 자, 끝났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내려서 폼 플러스 팡팡 요금 관리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화면 공간 더블 클릭인데 여기 안에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 바깥에 여기 요 더블 클릭 유저 폼 나오죠? 요 눌러서 이니셜라이즈 눌러 볼게요. 그럼 여기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폼이 초기화되면 돼 있죠? 자, 여기다 이제 우리 한번 해 볼게요. 영어로 써 볼까요? CMB 구분 점 영어로 로우 소스 스페이스바는 해볼게요. 자, 다운표 하시고 자, 해볼까요? M6 콜론 N8 다운표 닫아주시면 돼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M6부터 M8의 내용이 CMB 구분 원본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써보죠. 영어로 OPTU는 어떻게 하시래요? 선택되게끔 하시오. true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OPTU가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잘 보이나 한번 중간 점검 해볼게요. 여러분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풀어주시고 얘 눌러볼게요. 팡팡 요금 관리 나오죠? U가 선택되어 있고요. 구분 기본 요금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볼게요.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일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CMB 구분에서 선택된 값으로 구분과 기본 요금을 표현할 거고요. OPT U가 선택됐다면 보호자 동반에는 U, OPT 무가 선택됐다면 보호자 동반에 무가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금을 계산할 건데요. 이렇게 괄호 열고 퇴장 시간 그리고 입장 시간 기본 요금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if랑 else, our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자료를 넣고 등록을 누르면 여기 자료가 입력되도록 해볼게요. 자, X 한번 눌러보시고 자, 들어가 보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자, 여기 팡팡 요금 관리 더블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요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요 화면이 이렇게 해서 안 보이면 요 경계선 있죠?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등록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커서가 보이시면 여러분 이제 책 보시고 한번 쭉 타이핑 해볼까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써주시는데 이 문제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한번 써보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게 5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좀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죠. 세 문제는 포기하셔도 85점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 I 보이시죠? I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입니다. 자, 입력할 곳의 행번호는 요 첫 번째 제목이 기준이라 그랬어요. 요 구분 주소가 어떻게 돼요? B5죠? 그래서 여기가 B5가 되는 거고, 왜 여기가 플러스 하냐면, 여러분, 원래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제목의 행은 5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플러스 5가 맞다 그랬죠. 근데 요 구분 위에 제목 하나가 붙어 있죠. 이렇게 제목 하나가 붙어 있으면 빼기 1 하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입력할 행번호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보세요. CMB 구분을 두 번째 칸에 넣어주래요. 보세요.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 두 번째에는 구분이 들어가죠? 여러분, 세 번째에는 뭐를 넣으래요? 아동명. 세 번째가 아동명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OPTU가 true, 선택이 됐다면 네 번째에는 U가 들어갈 것이고, 아니라면 무가 들어갈 거예요. 이 네 번째 보호자 동반이 U인지 무인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보면요. 여기는 CMB 구분점 리스트 인덱스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원래 우리가 앞전에 기본 작업에서 배웠던 iRow예요. iRow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인데 이렇게 따로 쓰지 않고 이 자체를 그냥 여기에다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 CMB 구분점 리스트 인덱스, 이거는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행번호를 나타내는 건데 왜 여기가 플러스 6인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입력된 자료는 이렇게 첫 번째 자료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보시는 거죠. 얘가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여러분? 여섯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래서 6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iRow라고 쓰고 여기다 쓴 다음에 여기다 iRow만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입력된 자료 행번호에 14번째 칸에 있는 걸 5번째 칸에 넣겠대요. 여기 기본 요금이 14번째 칸이에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서 얘가 14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14번째를 어디에다 넣겠다? 기본 요금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입장 시간, 퇴장 시간을 6번째, 7번째 넣을 거예요. 여기 입장 시간, 퇴장 시간. 근데, 이렇게 시간과 분을 두 자리씩 표현 형식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포맷이라는 서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 연습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8번째 볼게요. 마지막 요금. 요금은 hour. 자, 7번째에서 6번째를 뺀 거에서 hour, 시간만 뺄 거예요. 그 시간에 뭐를 하셔야 돼요? I, 5, 5번째 열에 있는 이 기본 요금을 곱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니까 저랑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죠.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밖에 클릭했다 팡팡 요금 관리 눌러볼게요. 여러분, 여기 눌러서 골라줘 볼까요? 우리 초등, 네, 아동명 한번 써보죠. 자, 여기다 이승민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보호자 동반 없고요. 무. 그 다음에 입장 시간 한번 적어보죠. 15시 40분. 자, 그 다음에 퇴장 시간에다 적어볼게요. 17시 40분. 그럼 이제 이게 2시간 차이가 나겠죠? 등록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본 요금은 4,000원인데 2시간이어서 8,000원 나왔어요. 자, 3번 문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나오게 할 거예요. 오늘 날짜랑 현재 시간이 나오죠? 그리고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표시할 거고요. 시간도 역시 시스템의 시간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종료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X 한번 눌러보시고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자, 여기 팡팡 요금 관리 더블 클릭. 자, 우리는요, 요 종료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커서 보이시죠? 여기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현재 시간이 나타나도록 할 거거든요. MSG BOX now 엔터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폼이 사라지도록 해볼게요. unload me 엔터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엑셀 단추 누르시고, 자, 팡팡 요금 관리 눌러보시고요. 종료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기출문제 4회 저 독고리랑 풀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제가 바라는 기출문제 5회가 다음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죠? 기출문제 5회를 풀어보면 문제 유형을 익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 기출문제 5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독고리였습니다.